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베트남에 사는 한국인 민준 씨입니다. 민준 씨의 장인어른은 민준 씨를 3년 동안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쓰러진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50년 동안 감춰진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람비에띠, 일이나 제대로 해라. 너는 우리 딸 때문에 여기 온 거니까 최소한 내 일은 잘해라. 그런 의미이신 걸까요? 여보, 신경 쓰지 마. 응, 알아.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3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눈치를 보고, 장인어른의 짧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챕터 1. 서툰 아침. 새벽 5시 반. 저는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한국에 있을 때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하노이 처갓집에서는 달랐어요. 이미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장모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소리였습니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옆에 누워있던 아내 리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왜 벌써 일어났어? 좀 더 자도 돼? 아니야,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죠. 몸은 피곤했고 더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보다 늦게 일어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베트남에 온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저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33의 나이가 무색하게 다크서클이 짙었죠. 3년 전 그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리나가 한국 유학 중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에 걸려온 급한 전화. 민준아, 아빠가 쓰러지셨어. 나 베트남 가야 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외동딸인 리나는 그날로 귀국했죠. 저는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리나를 따라가기로. 게임 개발자 일을 그만두고 베트남으로 왔죠.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 네가 베트남까지 가? 리나 보고 다시 오라고 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리나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장인어른이 회복하셨어도 리나는 부모님 곁을 떠나지 못할 거라는 걸. 그래서 제가 간 겁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마당에 계셨어요.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죠. 등이 꼿꼿한 모습이었습니다. 심근경색을 앓으셨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해 보이셨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툰 베트남어로 인사했습니다. 센짜오라는 단어가 아직도 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어요. 3년을 살았는데도 말입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만 까딱하셨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화분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풍경이었거든요. 인사를 하면 고개만 끄덕이시고 말이죠.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리나 때문에 베트남까지 따라온 걸 아시는데도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그래서 더 불편하신 걸까요? 내 딸 때문에 이 젊은이의 인생이 꼬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장모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저으셨어요. 아이고, 민준. 왔구나. 앉아있어. 곧 다 될 거야. 장모님은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항상 밝고 따뜻하셨죠. 3년 전 장인어른이 쓰러지셨을 때도 장모님은 강하셨어요. 병원을 오가며 간호하시면서도 저를 챙기셨죠. 민준아, 밥 먹었니? 괜찮니?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리나와 함께. 식탁에는 벌써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쌀국수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새벽부터 이 많은 준비를 하셨다니. 리나야, 일어나. 밥 먹어야지. 장모님께서 안방을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잠시 후 리나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깨워? 일찍? 벌써 6시야. 아빠는 5시에 일어나셨어. 리나가 제 옆에 앉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빠 원래 저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죠. 장인어른께서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손을 씻으시고는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바로 시선을 돌리셨죠. 3년 동안 늘 이랬습니다. 처음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따뜻하셨고 리나의 친구들도 저를 좋아했거든요. 유독 장인어른만 저와 거리를 두셨죠. 가족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모님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국수를 내오셨어요. 자,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리나가 바로 베트남어로 통역했죠. 장인어른은 말없이 국수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육수가 진했어요. 뼈를 오래 고아서 만든 맛이었죠. 장모님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어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존재만으로도 식탁이 무거웠거든요. 민준, 오늘 학원에서 수업 많지? 장모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초급반 2개 하고 중급반 하나 있어요. 힘들겠네. 많이 먹어. 네, 감사합니다. 저는 1년 전에 작은 한국어 학원을 열었습니다.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는 프리랜서로 이곳저곳 다니며 한국어를 가르쳤죠. 돈도 별로 안 됐고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용기를 내서 학원을 차렸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학생들도 하나둘 늘어났죠. 이제는 직원도 1명 생겼습니다. 장인어른은 여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국수만 드시고 계셨죠. 저는 슬쩍 장인어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틀림없이 카리스마가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죠. 30년 넘게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때 장인어른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시선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장인어른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릇을 들고 일어났어요. 제가 설거지할게요. 아니야, 민준. 내가 할게. 장모님께서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가서 준비해. 학원 가야 하잖아. 그때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불쑥 말씀하셨어요. 람비에띠, 일이나 제대로 해라.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3년 동안 자주 들은 말이었거든요. 저는 움찔했어요. 그릇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일이나 제대로 해.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너는 우리 딸 때문에 여기 온 거니까 최소한 내 일은 잘해라.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내 인생을 망쳤으니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일까요? 리나가 아버지를 쳐다봤지만 장인어른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마. 아빠는 원래 말이 없으셔. 응, 알아.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3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눈치를 보고 장인어른의 짧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리나는 제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3년도 부족한 걸까요? 저는 방으로 돌아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에 교재를 챙기고 노트북을 넣었죠. 오늘 수업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우울해 보였어요. 다 준비됐어? 리나가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2개를 들고 있었죠. 응, 갈까? 아빠 말에 상처받았지? 리나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표정에 다 나와 있어. 리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빠는 원래 말이 없어. 감정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야. 알아, 근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뭘 더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장인어른께서 저를 받아들이시는지.
여보, 우리 아빠는 당신한테 고마워하고 계셔. 뭐가? 생각해봐. 나 혼자 베트남 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당신이 따라와 줬잖아. 리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우리 부모님도 다 알아. 한국에서의 일, 친구들, 그리고 리나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제가 대신 말했죠. 응, 어머님. 한국에는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셨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줄곧 혼자셨죠. 외아들인 제가 베트남으로 와버렸으니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외로우실지. 우리 아빠도 그걸 아셔. 그래서 더 미안해 하시는 거야. 미안해 하시는 거라고? 응. 자기 때문에 당신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우리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 리나가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죠. 3년이라는 시간도 부족한 걸까요?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노이의 11월 아침은 언제나 시원했죠. 리나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올라탔어요. 리나의 허리를 꼭 잡았습니다. 출발. 리나가 경쾌하게 소리쳤죠. 오토바이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침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노점에서 쌀국수를 파는 아주머니들. 하노이의 아침은 활기찼습니다. 저는 리나의 등에 이마를 기댔어요. 리나야? 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리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토바이 속도가 약간 느려졌죠. 무슨 말이야? 베트남으로 온 것, 학원을 연 것, 다 잘하고 있는 걸까? 당연하지. 당신 학생들 봐. 다들 당신 좋아하잖아.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건 학원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의 제 존재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리나의 남편? 장인어른에게는 부담스러운 사위? 아니면 딸의 미래를 막은 장애물? 여보,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 우리 잘하고 있어. 리나가 말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는 구시가지를 지나 신시가지로 들어갔어요. 학원이 있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의 2층이었죠. 다 왔어. 오늘도 화이팅. 리나가 밝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려 애썼어요. 응, 너도. 리나는 하노이 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제가 베트남에서 생활한 3년의 기간보다 한국에서 생활을 더 오래 했고 한국어도 유창했죠.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인인 제가 베트남에서 서툴게 살고 베트남 사람인 리나가 한국 문화를 더 잘 아는. 우리는 각자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직원 투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25살 베트남 여성이었죠. 한국어를 전공했고 제 학원에서 6개월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응, 안녕. 오늘 수업 준비는? 다 됐어요. 초급반 교재 복사도 끝났고요. 고마워.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 수업 자료를 확인했죠. 초급반은 한글 받침 수업이었고 중급반은 높임말 수업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파워포인트를 열었어요. 학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었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에 관심을 가진 학생,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학생,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는 학생. 다들 저마다의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 앞에서만큼은 저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말입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이었죠. 저는 교재와 자료를 들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생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15명 정도였죠. 자, 오늘은 받침에 대해 배울 거예요. 받침이 뭔지 아는 사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음 밑에 오는 거요? 맞아요. 한국어는 자음, 모음, 그리고 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했고, 저는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 시간만큼은 다른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말랐죠. 1시간 내내 떠들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의 거리가 보였어요. 오토바이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저도 이제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걸까요? 3년 동안 살았지만, 아직도 이방인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한국이었어요. 어머니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 민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먼저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제가 전화드리면 받으시는 편이었죠.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진짜 괜찮아? 응,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병원은 갔어? 아직. 약국에서 약만 샀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엄마, 큰 병원 가봐. 제대로 진찰 받아야지. 괜찮아. 그냥 감기야. 며칠 지나면 나을 거야. 엄마, 너 일은 잘 되고 있니? 어머니는 당신 이야기를 하기 싫으신 모양이었습니다. 항상 이러셨죠. 당신 이야기는 안 하시고 제 걱정만 하셨어요. 응, 잘 되고 있어. 학생들도 늘고. 다행이다. 리나는? 리나도 잘 지내.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안부 전해. 응, 알았어. 그럼 엄마 끊을게. 돈 아껴야지. 엄마,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알았어. 엄마 아프면 꼭 병원 가. 약속해. 응, 알았어. 엄마 사랑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으시는 분이었거든요. 나도 사랑한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쥐고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이곳에 있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3년 전 그 선택이 옳았던 걸까요? 리나를 따라 베트남에 온 것. 물론 리나를 사랑합니다. 리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어머니를 포기하는 것이어야 했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다음 수업 시간이에요. 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알았어. 금방 갈게. 저는 얼굴을 씻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으니까요. 두 번째 수업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점심시간이었죠. 투원과 함께 근처 쌀국수 집에 갔어요. 선생님, 요즘 학생이 많이 늘었죠? 응, 다행이야. 선생님 수업이 재미있어서 그래요. 학생들이 다 좋아해요. 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학생들은 저를 좋아하는데 정작 장인어른은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선생님, 왜 한국 안 가고 베트남에 계세요? 투원이 불쑥 물었습니다. 저는 국수를 먹다가 멈췄어요. 왜? 궁금해서요. 선생님 같은 분이면 한국에서 더 좋은 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리나 선생님이요? 응. 와, 로맨틱해요. 투원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씁쓸했어요. 로맨틱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선택을 잘못한 걸까요? 오후 수업까지 마치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리나가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업 잘 끝났어? 응. 제 표정을 본 리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전화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래. 그럼 얼른 집 가서 쉬자.
우리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저녁 해질녘의 하노이는 아름다웠어요. 주황빛 노을이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 생각, 서먹한 장인어른 생각, 그리고 제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 모든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장인어른의 카페가 보였습니다. 응우엔 카페.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곳이었죠. 간판이 낡아 보였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장소였습니다. 장인어른의 자부심이기도 했어요. 오토바이를 세우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장인어른께서 카페 앞에 서 계셨습니다. 팔짱을 끼고 카페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만 끄덕이셨죠. 말씀은 없으셨어요. 리나가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왔어요. 왔구나. 씻고 와. 곧 저녁 먹을 거야. 장모님께서 부엌에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여전히 카페 앞에 서 계셨어요. 혼자서 말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저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 사위 때문에 내 딸이 한국에 못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내가 아파서 딸의 인생을 망쳤구나. 그렇게 자책하고 계실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결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셨으니까요. 여보, 씻어. 리나가 부르는 소리에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졌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장모님께서 여러 반찬을 내오셨습니다. 볶음 요리, 생선, 채소. 풍성한 상이었죠. 많이 먹어, 민준. 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은 여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조용히 밥을 드시고 계셨죠. 저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은 침묵으로 무거웠어요. 가끔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리나가 대화를 시도했어요. 아빠, 오늘 카페는 손님 많았어요? 그저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리나가 말을 이었지만 장인어른은 대답하지 않으셨죠. 저는 밥을 먹으면서 장인어른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언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카페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장모님께서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고마워, 민준. 저는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씻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장인어른께서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멍하니 하늘을 보고 계셨죠. 저도 마당으로 나가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장인어른과 단둘이 있는 게 두려웠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나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피곤하지? 일찍 자. 응. 저는 리나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장인어른의 차가운 말,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 투원의 질문, 리나의 위로,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응?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리나가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어머님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감기 걸리셨대. 근데 목소리가 이상했어. 리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되겠다. 응. 혼자 계시잖아. 한국 가볼까? 주말에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원 일도 있고, 돈도 아껴야 하고. 하지만 어머님이 괜찮으시대. 그냥 감기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괜찮지 않으시다는 걸. 그냥 제가 걱정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미안해. 리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왜? 나 때문에. 당신이 여기 있잖아. 저는 리나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야. 리나가 제 품에서 울먹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리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어머니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요. 부엌으로 가는데 마당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밖에 있었어요. 창문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장인어른이셨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마당에 앉아 계셨어요. 담배를 피우고 계셨죠. 혼자서 말입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장인어른도 잠을 못 주무시는 걸까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실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가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장인어른께서 제 존재를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았거든요. 저는 물을 마시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젠가는 장인어른과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제가 이 가족의 진짜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리나를 사랑하고, 이 가족을 지키고 싶고, 언젠가는 장인어른께서도 저를 받아들이실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노이의 밤은 고요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챕터 2 균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부터 계속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낮에 통화한 후 저녁에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밤 10시에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역시 받지 않으셨죠. 주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이 전화였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어요. 왜 안 받으시는 거야? 옆에서 리나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여보, 뭐해?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계속 안 받으셔. 어젯밤에도? 응. 어제 저녁부터. 리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혼자 계시는데. 나도 그게 걱정돼서.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보, 이웃분들 연락처 있어? 응, 옆집 박순자 아주머니. 그분한테 전화해봐. 확인 좀 부탁드려. 리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박순자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주머니. 저 민준이에요. 아, 민준이. 어머, 베트남에서 전화했어? 네. 저희 엄마 혹시 보셨어요? 어머님? 글쎄, 어제는 못 봤는데. 왜? 어제 저녁부터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혹시 집에 가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 그럼 내가 지금 가볼게.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네. 네, 부탁드려요. 제가 전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리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응.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장모님께서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얼굴이 안 좋은데. 네, 괜찮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평소처럼 말씀은 없으셨지만 눈빛이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출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리나와 함께 학원으로 향했어요. 오토바이 뒷자리에서도 핸드폰만 쳐다봤습니다. 박순자 아주머니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아주머니가 확인하고 연락 주실 거야. 리나가 말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원에 도착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투원이 인사했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기.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투원이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이번 달 등록 현황이에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게 지난달보다 30%나 줄었잖아. 네. 두 블록 떨어진 곳에 큰 학원이 새로 생겼어요. 시설도 좋고 강사도 많고. 투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학생 몇 명이 거기로 옮겼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동안 힘들게 키워온 학원이었는데. 그리고 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대로면 제 월급도 밀릴 것 같아서요. 아, 미안해. 그건 걱정하지 마. 네 월급은 꼭 챙길게.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선생님이 걱정돼서요. 투원이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학원 운영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베트남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장인어른과의 관계도 풀리지 않고, 이제 학원까지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 괜찮아.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제가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교재를 들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생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언제든 받을 수 있게. 오늘은 한국어 조사에 대해 배울 거예요. 수업을 시작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핸드폰을 쳐다보게 됐죠. 학생들도 제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계속하자.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혼자 집에 계시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발.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순자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민준아.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져 계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문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어서 관리사무소 사람 불러서 문 열었어.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119 불렀어. 지금 구급차 오고 있어. 제가 지금 바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상태가.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흐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투원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네? 어떻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한국 가야 해. 지금 당장. 가방을 집어들고 학원을 뛰쳐나갔어요. 리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리나야,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어. 집에서 혼자 쓰러져 계셨어. 뭐? 지금 어떻게? 119가 데려가고 있대. 나 지금 바로 한국 가야 해.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집에 갈게. 비행기표 알아볼게. 응, 부탁해.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혼자 쓰러지신 어머니.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얼마나 저를 찾으셨을까요? 왜 나는 베트남에 있는 거지? 왜 어머니 곁에 없는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장모님께서 놀라신 얼굴로 맞아주셨어요. 민준아, 무슨 일이니? 제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어머, 세상에.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마구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리나가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어요. 여보, 비행기표 알아봤어. 오늘 저녁 6시 비행기 있어. 예약해줘. 제발. 지금 하고 있어.
리나가 핸드폰으로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계속 짐을 쌌어요. 여권, 지갑, 충전기.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때 장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다락방 정리하다가 그만뒀지? 내가 나중에 할게. 아, 네. 죄송해요. 아니야. 어머니부터 먼저지. 어서 가. 다락방. 그러고 보니 어제 다락방 정리를 시작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약 완료. 6시 비행기야. 리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같이 공항 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저는 가방을 메고 거실로 나왔어요. 장모님께서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괜찮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네, 감사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들어오셨어요. 장모님께서 급히 상황을 말씀드리신 모양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장인어른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많이 아프신가? 서툰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국어였죠.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한국어로 말씀하시다니.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네. 쓰러지셨대요. 집에서 혼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봐라. 빨리. 네.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돼. 장인어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다녀올게요. 장인어른께서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네? 내가 너를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어머니 잘 모시고 와. 네, 아버님. 장인어른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등을 보이신 채 한참을 서 계셨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나와 함께 택시를 탔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의 한국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돼. 미안하다. 왜 한국어로 말씀하신 걸까요? 왜 미안하다고 하신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어머니가 먼저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괜찮으실 거야. 리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혼자 쓰러져 계셨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려는데 리나가 저를 꼭 안았어요. 빨리 다녀와. 나 여기서 기다릴게. 응.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어머님 잘 모시고 와. 리나야.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리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니 리나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2시간. 저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박순자 아주머니께 문자를 보냈어요. 아주머니, 저 지금 공항이에요. 엄마 어느 병원이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야. 지금 검사 중이래. 빨리 와. 서울대병원. 저는 인터넷으로 병원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요. 비행기가 새벽 1시쯤 도착하니까 병원에는 새벽 3시쯤 도착할 수 있겠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엄마.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의 불빛이 보였어요. 3년 동안 살았던 이 도시. 리나와 함께한 이곳. 장인어른과 씨름했던 이곳. 모든 게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노이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사랑해. 전화 통화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게 마지막이 되면 안 되는데. 제발 무사하시길. 5시간의 비행.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시계만 쳐다봤어요. 한국에 빨리 도착하기를. 어머니께 빨리 가기를.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챕터 3 고백. 새벽 1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는데 손이 떨렸어요. 3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지만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 생각뿐이었죠.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응급실인가요? 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새벽 고속도로는 한산했어요. 차들이 빠르게 달렸죠. 하지만 제게는 느리게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으로 박순자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머니, 저 지금 공항 출발했어요. 엄마는 어떠세요? 민준아, 어머니 중환자실에 계셔. 뇌출혈이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뇌출혈. 의식은 있으세요?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어.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1시간 반 후에 도착할게요.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 거리가 지나갔어요. 3년 전 이 도시를 떠날 때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엄마, 나 베트남 가. 리나 따라가는 거니? 응. 리나 혼자 둘 수 없어.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어요. 그래. 가거라.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지. 엄마는 어떻게? 엄마는 괜찮아. 네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으셨던 거죠.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아프셔도 참으셨을 거예요.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미안해요, 엄마. 제가 곁에 없어서. 새벽 3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김민준 환자 보호자인데요. 간호사가 안내해줬습니다. 중환자실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중환자실 앞에 박순자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주머니. 아이고, 민준아. 왔구나. 아주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어머니는요? 지금 안에 계셔. 의사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나오신대. 저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두꺼운 문 너머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 볼 수 있나요?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 아침 9시래. 6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민준아, 의자에 앉아. 여기 있을게요. 엄마 가까이에. 아주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신 지 꽤 시간이 지났던 것 같고요. 얼마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12시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12시간. 새벽부터 쓰러져 계셨다는 뜻이었어요. 지금 의식은 없으시고 다음 48시간이 고비입니다. 깨어나실 수 있나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 드립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주머니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괜찮을 거야. 어머니 강하신 분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약해지셨는지. 아버지 돌아가신 후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침 9시가 됐습니다. 면회 시간이었죠. 저는 소독을 하고 가운을 입었어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가 여러 개 있었고 그중 하나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엄마. 다가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온몸에 선을 연결하고 계셨어요. 인공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링거. 얼굴은 창백했고 눈을 감고 계셨죠.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엄마, 나왔어. 민준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늦게 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깨어나. 응? 엄마. 모니터에서 삐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면회 시간은 10분이었어요. 너무 짧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보호자분,
나가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제발. 규칙입니다. 다음 면회 시간에 오세요. 저는 어머니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금방 올게, 엄마. 기다려.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박순자 아주머니께서 커피를 건네주셨습니다. 마셔. 기운 차려야지. 감사합니다. 커피를 마셨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 저 잠깐 집에 다녀와도 될까요? 집에? 왜? 엄마 옷이랑 필요한 것 좀 챙겨오려고요. 그래. 다녀와. 나는 여기 있을게. 저는 택시를 타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10년 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사신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습관적으로 인사를 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던 자리가 보였어요. 카펫 위에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옷을 몇 벌 꺼냈죠. 세면도구도 챙겼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민준에게. 저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많이 아픈가 보구나.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너 베트남 간 후로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했어. 잘 먹고 있는지, 잘 자고 있는지, 리나랑 행복한지.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빠 없이 너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너라는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어. 아프다고 말 안 한 거 화내지 마. 너 걱정시키기 싫었어. 엄마는 괜찮아. 너는 리나 곁에 있어줘.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 엄마도 아빠 곁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거든. 사랑한다, 아들아. 항상 건강해라.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이 아프시다는 걸. 하지만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숨기신 거였죠.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핸드폰이 울렸어요. 리나였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중환자실에 계셔. 의식이 없어. 괜찮으실 거야. 어머님 강하신 분이잖아. 응. 여보, 우리 아빠가. 리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새벽부터 서재에 계셨어. 뭔가 쓰고 계시더라. 뭘? 한국어로. 종이에 한참 쓰시더니 나보고 사진 찍어서 당신한테 보내래. 사진? 응. 지금 보낼게. 전화를 끊고 잠시 후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 파일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열었습니다. 노트 용지에 삐뚤빼뚤한 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글씨였죠. 민준에게. 나는 한국말 잘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50년 전 나는 한국 군인 친구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철수. 같이 전쟁 싸웠습니다. 친구는 나에게 한국말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한국말 배웠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전쟁 끝나면 한국 가자. 내 고향 보여주겠다. 하지만 친구는 죽었습니다. 내 앞에서 죽었습니다. 나를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한국말 안 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친구 생각나면 아팠습니다. 그런데 너를 보면 친구 생각났습니다. 한국 사람. 착한 사람. 리나 사랑하는 사람. 친구 같은 사람. 그래서 나는 무서웠습니다. 또 잃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차갑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내 어머니도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아들 베트남 보내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는 안다. 딸 보내는 마음. 내 어머니 마음 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이제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우엔 반투이엔. 저는 핸드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장인어른, 50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사셨던 거예요. 친구를 잃은 아픔. 그래서 저와 거리를 두셨던 거였죠. 또 잃을까봐 무서워서 리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울고 있어? 장인어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새벽 내내 적어 쓰셨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장인어른께 전화 바꿔줄 수 있어? 아빠, 잠깐만. 잠시 후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서툰 한국어 발음이었습니다. 네, 아버님. 어머니. 괜찮으신가?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신대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응. 편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미안하다.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아버님 마음. 너. 좋은 사람이다. 아버님도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 곁에 있어라. 가족. 중요하다. 네, 아버님. 나. 기다린다. 너 돌아올 때까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장인어른께서 마음을 여신 거예요. 50년 만에 저를 위해 짐을 챙겨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면회 시간까지 기다렸죠.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편지 보내셨어. 모니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장인어른이 미안하대요. 나한테 차갑게 대해서. 저는 장인어른 편지 내용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도 외로우셨대요. 친구 잃고. 엄마도 외로우셨죠. 나 때문에. 미안해요, 엄마.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엄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들려요? 나야, 민준이.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불렀어요. 어머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오셨죠. 환자분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검사를 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환자분이 듣고 계실 겁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들려? 나 여기 있어. 엄마, 나 한국 왔어. 곁에 있을게. 깨어나, 응? 제발. 어머니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하셨어요. 엄마. 어머니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분명 저를 보고 계셨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준. 너무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미안. 에?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그 미소가 제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사랑. 에? 저도 사랑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회복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 저는 리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 깨어나셨어. 정말? 다행이다. 리나의 목소리도 울먹였어요. 응. 아직 많이 약하시지만 말씀도 하시고. 언제 베트남 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보, 나? 응? 한동안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엄마 혼자 둘 수가 없어. 리나가 한참 대답이 없었습니다. 알아? 당연하지.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어머님이 먼저야. 고마워, 리나야. 여보. 응? 우리 아빠가 말씀하셨어. 네가 한국에 있어야 한다고. 정말? 응. 어머니 곁에 있어주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장인어른. 이제야 마음을 여셨어요.
장인어른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응. 빨리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하셨어.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데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줘. 응. 나도 사랑해, 여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3년 만에 보는 고향 하늘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3년. 힘들었지만 배운 게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 가족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 장인어른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50년 동안 품고 사신 상처. 이제 조금은 치유되셨을까요? 저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왜 저와 거리를 두셨는지, 왜 차갑게 대하셨는지.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잃을까봐 무서워서였죠. 핸드폰을 꺼내 장인어른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편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버님 마음 몰라서. 엄마 깨어나셨습니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챕터 4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회복하셨어요. 휠체어에서 벗어나 지팡이로 걸으실 수 있게 되셨죠. 민준아, 오늘 재활 치료 어땠어? 잘하셨어요, 엄마.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다행이다. 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예전보다는 천천히 움직이셨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는 상태였어요. 민준아. 네, 엄마. 이제 베트남 가. 6개월 동안 매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리나가 얼마나 기다리겠니? 장인어른, 장모님도. 사실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리나는 베트남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영상통화를 했지만 보고 싶은 마음은 하루하루 커져만 갔죠. 엄마 혼자 두고 가는 게. 박순자 아줌마가 매일 와주신다고 했잖아. 그리고 가사 도우미도 주 3회 오시고. 어머니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엄마는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리나 곁에 가 있어라. 정기적으로 올게요. 2달에 한 번씩? 그래. 그럼 됐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날 저녁, 리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응, 민준아. 나 다음 주에 갈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리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응.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어. 이제 혼자서도 다 하셔. 다행이다. 보고 싶었어, 리나야. 나도. 정말 많이. 우리 아빠는 어떠세요? 아빠? 매일 카페 앞에서 서성이셔. 언제 오냐고 물어보시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장인어른께 곧 간다고 전해줘. 응. 아빠 엄청 좋아하실 거야. 일주일 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배웅 나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걸음걸이가 많이 안정적이셨죠. 잘 가거라. 네, 엄마. 약 꼭 드시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2달 후에 올게요. 그때는 리나랑 같이. 그래. 리나도 보고 싶구나. 엄마, 그리고. 응? 다음에 올 때 장인어른, 장모님도 모시고 올게요.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사돈들 꼭 모셔와.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 네, 엄마.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6개월을 보낸 이 도시.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들. 힘들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5시간 후,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문을 나서는데, 리나가 보였습니다. 여보. 리나가 달려왔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리나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정말 많이. 리나의 품에서 6개월간의 그리움이 녹아내렸어요. 우리 아빠는요? 집에 계셔. 밥 준비하신대. 장인어른께서요? 응. 직접 하신대. 당신 좋아하는 거.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익숙한 하노이 거리가 지나갔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이 도시. 그립고 또 그리웠던 곳이었습니다. 학원은 어떻게 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투원이가 잘 관리했어. 학생들도 기다리고 있어. 다행이다. 그리고 여보. 응? 우리 아빠 카페. 요즘 장사 잘 돼? 정말? 응. 아빠가 메뉴 바꾸셨어. 베트남 커피랑 간단한 음식만. 잘하셨네. 근데 말이야. 리나가 웃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놔두셨어. 간판? 응. 당신 올 때까지 기다리신대. 같이 바꾸자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저를 기다리셨다니.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녀왔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부엌에서 장인어른께서 나오셨어요. 왔나? 네, 아버님. 장인어른께서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혼자서도 다 하세요. 다행이다. 장인어른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수고했다. 아닙니다. 들어와. 밥 먹어야지.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직접 준비하신 거였어요. 장모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시고? 네, 많이 회복하셨어요.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자, 많이 먹어. 장인어른께서 제 그릇에 반찬을 놓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 네, 아버님. 어머니 다 나으시면 한국 가고 싶다.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한국이요? 응. 친구. 만나러. 장인어른의 친구. 김철수. 50년 전 돌아가신 그 친구 말씀이셨죠.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고맙다. 2달 후에 제가 엄마 보러 갈 건데요. 그때 함께 가시죠. 그래도 되나? 당연하죠. 엄마도 아버님, 어머님 뵙고 싶어 하세요. 장모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어머, 그럼 나도 한국 가는 거야? 네, 어머님. 좋겠다. 사돈도 만나고, 식사를 마치고,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내일 카페 가자. 네. 간판 바꾸자. 같이.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장인어른께서 종이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응우엔과 민준 카페.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버님. 내일부터 같이 일하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리나와 함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6개월 정말 길었어. 리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매일 밤 울었어. 미안해.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어머님이 우선이지. 저는 리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나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리나야? 응? 우리 아빠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 응. 매일 카페 앞에서 너 기다리셨어. 미안하다. 아빠는 이해하셨어. 당신이 어머님 곁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 참 복 받았어. 왜? 좋은 아내, 좋은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건강한 엄마. 나도 복 받았어. 좋은 남편.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인어른과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응우엔 카페. 30년 된 간판이 그대로였어요. 새 간판 언제 달까요? 오늘. 이미 주문했다. 네? 너 오는 거 알고 미리 만들었지. 장인어른께서 웃으셨습니다. 오후쯤 간판 기사님이 오셨어요. 새 간판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응우엔과 민준 카페, 누엔앤드 민전 커페이,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가 함께 적힌 간판이었습니다. 설치가 끝났어요. 저와 장인어른은 카페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어때? 장인어른께서 물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다. 장인어른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열심히 하자. 네, 아버님.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간판 바뀌었네. 응우엔과 민준? 민준 씨 돌아오셨어요? 네, 오늘 왔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다. 걱정했어요. 손님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네, 아버님. 고맙다. 왜요? 돌아와줘서. 당연한걸요. 나 걱정했다. 너 안 올까봐. 그럴 리 없죠. 여기가 제 집인데요. 장인어른께서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아버님도요. 처음에 미안하게 했다. 아닙니다. 이해해요. 이제 아들 같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아버지 같아요. 장인어른께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랫동안 2달 후 저는 리나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아버님, 처음 타보시는 비행기죠? 응. 떨린다. 괜찮으실 거예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창밖을 계속 보고 계셨어요. 하늘 높다. 네, 구름 위로 날아갈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손이 팔걸이를 꽉 잡고 계셨어요. 긴장하신 거였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여기가 한국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장인어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됐나? 네. 50년 전 여기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평화롭습니다. 철수가 보고 싶어 했던 곳. 장인어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입국장 밖에 어머니께서 나와 계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밝은 미소를 띠고 계셨죠. 어머니, 민준아, 왔구나.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 보이세요. 응. 엄마, 이제 괜찮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니, 이쪽이 장인어른, 장모님이세요.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께서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어서 오세요. 어머니께서 장인어른의 손을 잡으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니, 고맙습니다. 아들, 잘 키우셨습니다. 저야말로 좋은 딸 키우셔서 고마워요. 두 어머니께서 서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장인어른께서 계속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이 변했다. 50년 전하고는 다르시죠? 응. 그때는 건물 없었다. 이제는 다 새로 지어졌어요. 좋다. 평화롭다.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세요. 피곤하시죠? 어머니께서 방을 안내해 주셨어요. 여기서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리나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한식이 차려졌어요. 사돈 어른,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한 입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맛있습니다. 다행이에요. 많이 드세요.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와 장인어른께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리나가 중간에서 통역했죠. 사돈 어른, 베트남은 어떤 곳인가요? 따뜻합니다. 사람들, 친절합니다. 민준이가 그곳에서 잘 지냈나 봐요. 네, 민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딸,
행복합니다. 어머니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리나도 좋은 아이예요.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우리 가족입니다. 두 분이 손을 맞잡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리나도 제 손을 꼭 쥐었죠. 다음 날, 저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경기도 파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친구분 고향이 여기예요. 그래. 철수 고향. 차가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여기입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석이 하나 서 있었어요. 베트남 참전 용사 김철수 추모비. 장인어른께서 천천히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비석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철수야.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왔다. 내 고향에 50년 걸렸다. 미안하다. 너 나한테 말했지. 전쟁 끝나면 한국 가자고. 내 고향 보여준다고. 장인어른께서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셨어요. 젊은 장인어른과 한국군이 함께 찍은 사진. 이거 봐. 우리 사진. 너 웃고 있지? 그날 너 나한테 한국말 가르쳐줬지. 친구는 소중하다고. 장인어른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는 나를 지켰다. 그날 총알이 나한테 오는 거 너 막았다. 왜 그랬니? 왜? 나는 살고 싶지 않았다. 너 없이. 하지만 살았다. 너 때문에 산 거다. 그래서 왔다. 고맙다고 말하러.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리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저렇게 우시는 거 처음 봐. 50년 동안 참으셨던 거예요. 한참 후, 장인어른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민준. 네, 아버님. 고맙다. 데려와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철수. 좋아할 거다. 나한테 한국 친구 생겼다고. 장인어른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너는 철수 같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가자. 어머니들 기다리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인어른께서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다. 다행입니다. 철수한테 약속 지켰다. 네. 그리고 너 만났다. 아버님, 철수가 보낸 것 같다. 너를.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인어른 가족이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공항에서 어머니께서 장인어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사돈어른 또 오세요. 네.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베트남도 갈게요. 건강해지면 기다리겠습니다. 장모님께서 어머니를 안으셨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네, 고마워요. 민준이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아들처럼 아낄게요. 장인어른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민준. 네, 아버님. 다음 달에 와라. 카페 일 있다.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아버님.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장인어른 가족. 저와 어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민준아. 네, 엄마. 좋은 가족 만났구나. 네, 엄마. 엄마도 마음 놓인다. 엄마, 다음 달에 제가 다시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한 달 후, 저는 다시 하노이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리나가 나와 있었어요. 여보, 왔어? 응. 우리 아빠가 기다리고 계셔. 무슨 일로? 카페 확장하신대. 2층도 만들고. 정말? 응. 당신이랑 같이 하고 싶으시대.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응우엔과 민준 카페. 이제 정말 함께하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나오셨어요. 왔나? 네, 아버님. 가자. 카페 보여줄 게 있다. 카페로 갔습니다.
2층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여기 2층 만든다. 너 사무실이다. 제 사무실이요? 응. 학원도 여기서 하자. 같은 건물에. 아버님,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 장인어른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함께 하자. 오래오래. 네, 아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리나와 함께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 간판 불빛이 따뜻했어요. 응우엔과 민준 카페. 여보. 응? 우리 정말 행복하네. 그러게. 3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될 줄. 나도. 저는 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나야말로. 우리 가족 사랑해줘서. 하노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불안하고 외로웠습니다. 장인어른과의 관계도 힘들었고 앞날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제 집이었고 장인어른은 제 아버지였으며 리나는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건강해진 어머니가 계셨죠. 2달에 한 번씩 오가며 두 가족을 모두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들어가자. 추워. 응. 카페 문을 잠그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별빛 아래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노이에서 그리고 서울에서도 두 가족이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